그리고 뇌수술한 그 엘리엇이 이 뇌에 뇌종양이 이제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뇌종양 제거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. 그래서 뇌종양 제거 수술을 결정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지를 다 검사를 했어요. 그랬더니 지능지수도 뇌수술한 다음에 보니까 지능지수도 높고요. 논리력이나 주의력이나 기억력도 전혀 문제 없고요. 학습기능이나 언어나 계산 능력도 아주 정상입니다. 인격 테스트도 정상이에요. 자, 우리가 아주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사회생활 가능해요? 불가능해요? 가능해야 정상이죠? 근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 딱 합니다. 그랬는데 결국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. 결혼을 해서 잘 살던 사람이었고요. 사회적으로 성공까지는 아니었어요. 돈도 잘 모았었던 일반적인 직장인입니다. 근데 뇌종양 수술하고 직장에 갔더니 업무 복귀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. 파일 정리도 순서대로 못했어요. 가정생활은 멀쩡했느냐? 아니요. 이혼당했습니다. 왜? 자기의 전 재산을 주식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거든요. 왜 주식 투자해서 날렸는가 봤더니 왜 우리 주식 투자할 때요 좀 무서워야 전 재산 투자 안 하고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한 몇백만 원 벌고 다시 투자했다가 잃어도 되게 괴롭지만 아 이거 본전이야 그래서 다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. 근데 두려움 감정이 없는 상태,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주 일상적인 사소한 의사결정조차 못한다는 거예요. 결국 감정이 학습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과거에 무슨 사건이 됐던 간에 좋은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 들게 되어 있고요. 나쁜 마음이 있다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그 사람과 나중에 만나더라도 업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뇌수술 후에 감정 상태가 아예 없었어요. 무감정이었습니다. 아예 평온했습니다. 즉 대뇌 쪽에 있는 뇌종양을 떼냈는데 그 대뇌 쪽에 있었던 게 감정을 자각할 수 있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. 결국 감정이 의사결정을 줬게 됩니다. 뇌 구조적으로도요. 근뇌 같은 경우는요. 먹고 자고 싸우고 그냥 일상생활 자율신경계 긴장하고 풀어지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합니다. 근데 이 중뇌, 이 절단변을 통해서 이 절단을 딱 하면요. 근뇌, 중뇌, 대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구조적으로 두 번째 중뇌, 여기에 변형계가 있는데요. 여기 주된 역할이 뭐냐면 감정 기능인데요. 감정 기능이자 두 번째 가장 핵심 기능이 학습 기능입니다. 우리 아이들 학습을 가르칠 때요. 해마학습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해마학습법이 뭐냐? 이게 이 중뇌에 있는 편도체에 붙어 있습니다. 해마처럼 생겼다고 해서 해마라고 하는데요.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게 한 달 내에 같은 정보가 3번이 반복해서 들어오면 이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? 계속해서 기억하게 된다.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랑 어떤 관계 쌓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되고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? 잘 안 변한다. 그래서 아이들을 학습을 도울 때 예습, 본학습, 복수 3개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죠? 한 달 이내에. 그래서 선행학습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학습 기능과 기억 기능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. 그리고 이 대뇌, 우리가 지금까지 대뇌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했지만 이 대뇌의 역할이 뭐냐? 인간이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는 기능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 대뇌가 언제 이 완성이 되냐면 여성은 24살, 남성은 30살에 완성이 됩니다. 혹시 30살 이하, 30살 이전에 남성분 혹시 계세요? 손 드시려고 하시는데 자 30세 이전의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가 아직 안 돼 있다? 전두엽 판단 기능이 아직 부족하다.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24살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1세 이전이에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남자가 철없다고 얘기하죠. 네, 그래서 이런 대뇌 기능 자체가 좀 늦게 발달을 합니다. 근데 이 대뇌라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가느냐? 사실은 이 대뇌조차도 이 중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중뇌 어디에 있어요? 중간에 있어요. 모든 판단과 의사결정은요. 이 세 가지가 다 빠르게 연결되어 있어요. 대뇌 기능만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카드 갖고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이 감정 기능하고요. 이 대뇌 기능 이 두 가지를 자극할 겁니다. 이 두 가지를 자극하는 이유는 뭐냐? 이
중뇌의 기능을 잘 해서 이 감정을 잘 읽어줘야 감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.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감정이 떨어져야 뭐가 활성화되죠? 대뇌가 활성화돼요. 즉 감정이 떨어져야 올바른 판단이 된다는 뜻이에요. 근데 우리는 감정 조절 능력을 타고났다 안 타고났다? 이미 타고났지만 쓰는 방법을 모른다. 왜? 배운 적이 없으니까. 그래서 감정을 코칭을 해주면서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. 두 분씩 얘기를 했을 겁니다. 두 분씩 이야기를 하신 분 중에 한 분을 먼저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. 코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상호 판단, 즉 내 동기가 뭐였지?를 찾아줄 겁니다. 뭘로? 카드로. 그걸 통해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감정이었는지 감정 코칭을 쭉 받으신 다음에 내가 원했었던 그 욕구가 뭐였지, 좌절된 욕구가 뭐였지, 원하는 동기가 뭐였지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 갈등 사건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걸 경험을 하시고 코칭하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.